옛날 옛적 작고 조용한 동물마을 프리덤빌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이곳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즐겼죠.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생존하곤 했어요. 이 마을의 재미있는 부분은 동물들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날도 햇살은 화사하게 내리쬐고 귀여운 토끼들은 풀밭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도토리를 찾는 다람쥐들은 나무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머리크림을 든 여우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루소였어요. 루소 여우는 똑똑하고 현명한 성격으로 마을 동물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있었죠. 여우 루소가 말하길, 친구들, 우리 마을의 법과 질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하려고 와봤어요. 우리는 본래 자유로웠고 평등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각자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면서 불만이 생기고 있죠. 그러자 하늘다람쥐 피터가 핀이 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루소, 왜 그래야 하는 거지? 우리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루소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해야 해요. 하지만 모두가 자기 식대로 행동하다 보니 문제도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곰네모는 자신이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해 자주 다른 동물들의 음식을 빼앗곤 하죠. 이에 다른 동물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했어요. 곰네모는 다소 난처해하며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죠. 루소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사회계약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각자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해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동물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루소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토끼 루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떤 규칙을 만들지 얘기해봐요. 루소, 내가 먼저 제안해주면 좋겠어요. 루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첫 번째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이 음식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힘이 센 동물은 약한 동물을 돕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평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은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들은 이 새로운 규칙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치며 찬성했어요. 그날 이후 프리덤빌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죠. 비록 일부 자유가 제한됐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로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루소 여우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의 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루소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복지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지 이해할 수 있죠. 각자가 조금씩 자유를 양보함으로써 모두가 더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동물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름다운 율리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마을 중앙을 차지한 오래된 분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휴식처였지만 동물들에게는 그 반대였죠. 분수 주변에 몰려온 새들과 다람쥐들은 찬란한 물줄기에 기어오르다 종종 미끄러지곤 했습니다. 마을 회의장에서는 두 개의 극단적인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는 분수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문화유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에는 동물들도 우리처럼 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점점 가격해지자 마을의 현자 소라빅스는 사람들에게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해보자며 제안했습니다. 소라빅스는 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이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차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목마르십니까? 그는 차례로 사람들에게 물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빅스는 그 다음 동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충분히 목마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새들은 분주히 날아다니며 다람쥐들은 물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소라빅스는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분수를 동물이 접근하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동물과 분수를 나눌 의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터 싱어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다는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마을의 장인들은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분수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분수에는 작은 경사로를 설치하고 물이 흐르는 속도를 낮춰 동물들도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함께 분수를 이용하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물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율리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청구처럼 예리한 이론도 사람들의 마음을 무뎌지지 않고 파고들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쯤은 피터 싱어의 유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떠올리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의 이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고양이 친구들로 이루어진 마을 퓨릴에서 일어나던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퓨릴은 오로지 고양이들만 사는 신비한 세상으로, 거기에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고양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에피소드의 깊은 곳을 헤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퓨릴의 메인 거리에 있는 한 포근한 찻집 캐터리나 티룸을 운영하는 소피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소피는 차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였어요. 어느 날 소피는 새롭게 만든 특별한 레몬차를 마을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찻집에 친구들이 그다지 몰리지 않았습니다. 소피의 절친, 명랑한 고양이 리나는 새로 나온 레몬차를 매우 좋아했어요. 리나는 소피의 레몬차가 얼마나 맛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앤스콤의 의도 이론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리나는 친구들에게 소피의 차를 맛보게 한 뒤 모두가 기분 좋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저 레몬차의 맛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리나의 친한 자매, 탐정, 고양이 미호는 리나가 뭔가 달콤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리나의 뒤를 밟아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호는 리나가 매일 아침 캐터리나 티룸에 가서 반짝이는 눈으로 새로운 레몬차를 주문하는 것을 몇 번 써요. 이 모습을 본 미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나는 분명히 레몬차를 홍보해서 소피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거야. 그러나 리나의 실제 의도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온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소피의 행복한 웃음을 보고 싶었고 그 행복이 마을에 퍼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미호는 리나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의심을 품었어요. 미호의 의도는 리나의 진심을 폭로하고 모든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미호는 리나가 소피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마을 친구들 앞에서 리나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미호는 발명을 좋아하는 고양이 다빈을 만났습니다. 다빈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줄 알았고 미호에게 말했다.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숨어 있어. 리나가 정말 소피를 속이려는 거라면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아. 미호는 다빈의 말을 듣고 리나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미호는 솔직하게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리나, 너는 왜 매일 그렇게 소피의 레몬차를 홍보하는 거니? 정말 소피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니? 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호, 너도 소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나는 단지 소피가 행복해지길 바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너무 좋거든. 그 순간 미호는 리나의 진심을 깨닫고 자신의 오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앤스콤이 말한 대로 행동을 이해하려면 행동하는 주체의 마음 상태와 목적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법입니다. 미호도 리나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나니 더없이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호와 리나는 함께 소피에게 말했다. 소피, 너의 레몬차는 정말 최고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어. 다들 모여 행복해지는 것도 참 좋아. 소피는 친구들의 진심에 감동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 커다란 파티를 열어 마을 고양이들 모두가 레몬차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리나의 순수한 의도는 모두에게 행복을 전파했고
미오는 그 행동이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심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퓨릴의 고양이들이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도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저의 친구인 철학교수 정민과 함께 놀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민은 항상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그의 머릿속에 서식하는 철학적 개념들은 마치 준법 수준의 이론을 만들듯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버나드 윌리엄스의 인식론적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듣게 되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볕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우리는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초저녁에 적막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의 화두는 첨예한 정치 이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은 나무로 된 긴 덩굴 의자에 앉아서 와인의 끝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현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판단이 여기에 얼마나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우리에게 팩트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민은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다. 여기서 버나드 윌리엄스의 인식론적 불확실성이 등장하지.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팩트가 진실을 완전히 대변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그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리는 판단 역시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지. 이쯤에서 나는 정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느낌을 참지 못하고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정보와 판단이 모두 다 불확실하단 말인가? 정민은 또 한 번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나온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현안을 다룰 때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순간 오두막 뒤쪽에서 무언가를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산에 사는 너구리들이 잠시 놀러 왔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정민이 몇 달 전에 준 철학책 더미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책들 사이에는 겸손한 판단에 대한 구절이 강조되어 있었고 낡은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죠. 만약 우리가 이 너구리들이 인간의 집을 방문한 이유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배가 고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 우리 오두막에는 음식을 놔두지 않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의 행동에도 인간적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정민의 말에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특히 윤리적이나 정치적 결정들에서조차도 우리가 가진 정보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 정보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며 판단이 불확실함을 인식하고 좀 더 이해심 많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해줍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끝없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름과 불완전함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경솔하게 확신하며 결정을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판단을 더 지혜롭고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